다음 광고입니다. 마이케어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입니다. 이 앞에 보이시죠? 자, 있으면 편한데 지구가 아플까봐 물티슈 쓰기 찜찜하셨던 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분해성 원단 100%의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 100% 원단은 폐기 후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분해성 원단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자연 소재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은 플라스틱이 혼용된 섬유보다 흡수력도 뛰어나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도톰한 두께로 한 장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포장재 역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포장만을 사용했습니다. 스티커 등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고객님 피부 건강도 가장 중요한데요. 독일의 피부과학연구소인 더마사의 피부 패치 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 밖에 12가지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 완료, 6가지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 완료,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불검출 테스트 완료, 각종 유해 성분,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아기 피부에도 자극 없이 순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지구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물티슈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이케어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 10팩 26,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송비 무료입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잠시 후 하얀 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정치 생쇼 귀한 손님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예. 안비령 부센터장님 네. 오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잘 지내셨죠? 예, 예, 잘 지냈습니다. 아니, 요즘에 몇 시에 방송하세요? 이제 어제부터 매일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JM 네, JM투데이 봤어요. 이재명 TV. 예. 예, 그래요.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아, 보셨어요? 봤어요. 아니, 오창석 지금 내가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니,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다시 보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네. 어떻게 뭐 지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가 됐는데 네. 감회가 어떠세요? 두근두근합니다. 제가 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낮에 명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남겨두고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위기 네. 극복, 정치 교체, 국민 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사회를 받고 오, 봤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이재명 후보의 결의와 다짐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직접 옆에서 느끼니까요. 진짜 선거운동 시작하는구나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사의 현장의 선거입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 유세니까. 네, 그리고 명동이 굉장히 의미가 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명동에서 이제 예전에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네. 박진영 선배님 그때 명동에 계셨나요? 제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 이후입니까? 예. 대학 들어가신 게? 예, 예. 아, 그래요. 젊습니다. 네. 애가 다 커가지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 명동. 거기 또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쵸. 마지막 유세를 마지막 하신 유세하던. 곳인데 그렇죠. 그곳을 첫 번째 유세 장소로 선택한 거는 대를 잇겠다. 첫 번째 유세는 아니고 기자회견 장소로. 아, 기자회견. 네. 아, 첫 그렇지. 번째- 그렇지, 유세는 유세는 아니지. 유세는 오늘부터니까. 네. 첫 그렇죠. 번째 유세는 부산에서 시작을 맞아요. 오늘 했습니다. 부산에. 그래요. 네.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곳에서 또 이제 기자회견 하시고. 지금 명동이 이제 네. 상권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맞아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 것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같이 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음. 예전에 이제 저희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만 해도 명동에 가면 이제 좌판에 이렇게 해서 뭐 정말 난리지 않습니까? 복작복작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네.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맞습니다. 명동이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IMF 당시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 바로 그렇죠. 거기서 자발적으로 맞아요.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교체, 경제 위기 모두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거기를 기자회견 장소로 정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참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 사실 좀 앞서갈 때 상대가 쫓아오면은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초조한데 미세한 차로 쫓아가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추월은 해야겠지. 그렇죠. 네, 네. 적어도 이제 선거 전에는. 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보세요. 네. 그 긍정의 흐름, 근거가 뭡니까? 여론조사의 흐름, 추세? 흐름. 네, 단순한 수치보다는 그런 흐름이나 추세를 봐야 하지 않을까. 또 여기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께서 이런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는 바다. 저렇게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절실하다고 느끼는 게 저희 뭐 민주당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지지자들께서도 같이 절실하다, 절박하다라고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고개를 드는 순간 아, 그렇지. 드는 것이라고. 우리 박지원 형님이 하신 말이죠. 네. 골프랑 정치는. 골프랑 정치는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한다. 네. 그런 게 제가 또 좋은 또 말씀을 듣고 그걸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옳죠. 맞을 때 잘 맞아야. 맞을 때 안 맞겠다고 피하다가 그렇죠. 광대뼈가 나가는 수가 있다. 잘 맞아요. 예전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네. 잭 니클라우스한테 네. 골프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대요. 딱 한마디 하더래. 노 헤드업. 뭐? 노 헤드업. 머리를 들지 마. 머리 들지 마라. 너무 발음이 좀 힘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노 헤드업.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기경 부센터장 오셨는데 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좀 여쭤봐 아, 그 주시죠. 뉴이처 때 제가 한번 뵀었거든요. 네. 아, 그때 이제 방송 출연하시더라고. 출연했었고 앵커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청순하시네요. 진짜. 아, 훨씬 그때는 예. 정통 앵커의 모습이었다면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뭐랄까 주니어, 주니어. 예, 어떤 뭐랄까요, 뭐라 좀 청년 세대를 대변하시니까. 그렇죠. 되게 예. 로망이죠, 사실은. 앵커까지 간 아주 어려운 길을 걸으셨는데 이 정치권의 러브콜에 응한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쉽지는 않았고요. 고민 많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제가 비정규직 프리랜서 앵커로 있으면서 차별을 많이 느꼈죠. 현실의 벽을 많이 절감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을 느꼈고 그게 꼭 방송계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는 방송인들을요 정규직으로 많이 안 뽑습니다. 정말 극소수만 뽑아요. 그러니까 역량과 능력은 출중한데 기회가 없어서 그러게요. 계속 이렇게 언론인들이 소비가 되는, 청년 언론인들이 소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기령이가 뭐가 모자라서, 예, 뭐가 모자라서. 야, 소비가 된다는 표현 정말 소비야, 소비. 와닿네요. 예. 사람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인격으로서 그다음에 중요한 주체로서 일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를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인데 참 회사라는 데가 네, 그런데 방송계뿐만 아니고 많은 영역에서 청년들을 소모품으로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열정만 강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JM 투데이. 투데이 하고 계시는데 네. 그때 보니까 한 25만 조회수 나온 것도 있더라고. 이제 좀 알려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저희가 알려줘야죠. 네. 전 국민이 봐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때 특히 토론 끝나고 하는 방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던데요. 그게 토론을 보고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런 그렇지. 이야기를 또 공유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토론할 때 거기서는 영상 쓸 수 있거든요. 아, 예. 그걸 저 팝업으로 띄워가지고 네. 스튜디오의 모습을 좀 클로즈업해서 웃을 땐 또 웃고 아 뭐야 저거 뭐 이럴 때 또 이렇게 또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려다가 또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못했어요. 아. 네. 근데 그 이재명 TV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끝나고 하시는 거 봤습니다. 대선 맥주. 네, 또 거의 반쯤은 이제 동공이 풀린 가운데서 방송을 했어요. 저희와 또 경쟁 아니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 밟아야지 그러면.
할 수 없이 밟아야 지금 뭐 경쟁자인데. 박진영 교수님, 우리 저 안기경 앵커께, 두센터장께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약육 강식의 이런 그럼 작용이 여기는 아무도 안 같은가요? 챙겨줘요. 맞아요. 아무도 그런데 안 아직 제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영입될 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더 낯설고 어려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낯설고 어려워서 약육 강식의 세계라는 걸 느끼기 전에 아직 많은 걸 배우고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모르시는 네. 예, 그리고 이 뭐-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그걸 또 저의 장점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요. 예. 많이 도와주세요. 한만하지 마시고. 여기는 밟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 김원과 이렇게 키워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같은 시간에 들어오면 밟아달라는 얘기지. 그게. 아니 이번에 그 방송 TV 토론 이제 네. 3차는 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2차 때 보니까요 여기에 뭘 또 달고 나왔는데 그 아. 보이더라고요 음. 영상에서. 아니 우리 이제 방송 전문가로서 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달고 나왔어. 달고 나왔어요. 달고 나왔어. 그게- 나도 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야, 그 분장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제 이 눈썹이 좀 이렇게 돌출된 게 많거든요. 네. 편하게 이렇게 또 저렇게 해주시더라고. 카메라에 나쁘게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주술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저는 모니터라도 하나 붙여볼까? 가까이서 떨어지는 거. 거의 아니 그런데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주술과 미신 의혹에 휩싸여 있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뭐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뭐 종교야 자유니까 뭐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무속 신앙에도 빠질 수 있는데 한때 가깝게 지냈다. 그러니까 한때 뭐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을 때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게 그냥 아니다. 난 모른다. 거짓이다. 그렇게 그냥 발뺌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지. 그럴 때 내가 한때 진짜 만났다. 뭐 누구 도사를 스님을 법사를 만났지만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다. 내가 한때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다. 뭐 의혹이 불거진데 사과한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정치권 생활 30년 하셨는데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음. 그리고 막 이 손때 왕자 써놓은 것도 정말 뜨악했는데 이 눈썹에 뭐 붙이고 나오고 족발 열차 진짜 처음 봤어요, 정말. 그 이 사람은 별세계 살았던 아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세대, 우리 시대, 또 우리 차원에서의 사람들이 아니야. 완전히 별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정치하는 순간에, 권력을 가진 순간에, 무서워요. 그 순간에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재앙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예. 윤석열 씨는 참 제가 전부터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건데, 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계속 졌잖아요. 지다 보니까 사람 떠나고, 정보 떠나고, 돈도 떠나고. 그러니까 꼬운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근데 어디서 이상한 걸 꼬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집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재앙을 만나는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부터 재앙을 만날 거예요. 저 4차원이 사실 경선 과정도 무척 힘들었잖아요. 어?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다 밟아버리고 정치권의 공식이야. 밟아야 돼요? 일단 밟자. 네, 밟아야 돼요. 그 예전에 그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여성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잘 나갔어. 네. 근데 새로운 여성 정치인이 막 부상이 됐다? 그 회의 들어갔던 분들이 얘기해 줬는데, 네. 저거 지금 나보다 연수도 정치권으로 말하자면은 나보다 한참 후배고, 인생 선배인데 내가 어린 게 말이야. 어디서 지금 자기가 진보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밟았어. 열심히 밟았다고. 예. 근데 그 양반 남고 저기 밟힌 분은 또 지금 너무 조용히 계셔.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원팀. 원팀, 그죠? 원팀. 선거 끝나면. 선거 끝나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선거가 끝나도 원팀이지 않을까. 우리 이 두 분을 보세요. 두 분들이야. 이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마음으로 통합과 좋습니다. 화합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을 잘 만나야 돼. 네, 선생을 잘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저 선생 추천해드립니다. 예, 그래요. 아니, 정말 우리 청년 정치, 전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저쪽 당은 대화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쓰긴 쓰는데 대화가 안 돼. 근데 이 인간은 뭔가 좀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사실과 상식에 비추어서 뭔가 좀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보니까 큰일 날 친구들만 보니까 괴물이야, 괴물. 알고 봤더니.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전략과 기능적인 부분에는 탁월한데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라든가 정책 이런 파트에는 굉장히 약해요. 특히 이제 저하고 노동 관련해는 논쟁을 한번 했는데 모르더라고 아예. 아, 노동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 그때 인국공 사태 때 노동 가치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예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를 게임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게임으로 저도 한다는 공감합니다. 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 저도 정치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기고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정확하게 그 짚으셨어. 후보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게임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게임 할 줄 아는 게 캔디 크러쉬 소다밖에 없어요. 애기들 하는 거. 애기들 하는 거. 할 줄 아는 유기행위가 유일하게 캔디 크러쉬 소다인데 800단계까지 갔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버스 탈 때마다 시간 죽이는 용도로 하고 있는데 800단계. 800단계까지 갔어요. 그거 가기 힘들어. 아니 근데 네. 이준석 씨는 말이죠. 절대 지질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한테 불리해. 자기가 잘못했어. 그래도 끝까지 바꿔주게 되면서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계속 강변합니다. 그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거에 저는 거기서 느꼈는데 그때 뭐 연습 문제를 풀어오라고 그렇죠. 던졌다라는 그렇죠. 걸 그런 발언을 봤을 때도 좀 이걸 게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속한 정당, 조직보다도 개인이 더 중요해. 야,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자가 되면 모를까, 패자가 되면 이제 다 뒤집었을 거야. 그쵸. 틀림없이.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나? 아유, 잘 넘기죠, 그쪽. 바로 이겁니다. 이 정치가 이런 거야. 지면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뭐 이재명 후보가 질 리는 없지만은 지면은 아마 안기정 앵커한테서 또 부센터장이.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은 없지. 여기 기여만 했으니까. 예. 그러나 아마 저는 정당 당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조차도 똥물을 뒤집어 쓸 수가 있겠다. 그 각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형님 왜 그래 정치가 도대체? 아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최근에 당대표로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가 열차에서 구두발 그렇지. 논란이 일었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먼저 나서서 그 자리는 본인이 앉았던 자리이고 본인이 방송하러 10분 정도 방송하러 갔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다리를 올린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당대표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변명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대표가 앉았던 자리에 그렇게 다리를 올리는 게 또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본인이 없으면은 윤석열이는 사고 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야. 얘기지. 그 윤석열 얘기야. 엄마야. 완전히 이게 뭐 그 어디 동네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이게 취급하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연기나 해. 그런 거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 내부에서는 그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멘탈리티를 생각하면은 대선 끝나면 아마 이준석이도 후보 탓할 겁니다. 틀림없이 지면은. 네, 그렇죠. 틀림없어요. 연기를 잘 못했다. 네. 내가 얼마나 실드를 찾아오는데 네, 이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준석이 봤을 때 기가 막힐 그런 일화들이 많을 계속 거야. 나올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는 정당했지만 윤석열이는 틀려먹었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할 거고. 그 방송하시면서 네. 각 정당에 유의점 하다 보면 이제 양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좀 각 정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패널로 나온 분들 패널로 나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건 후보들의 토론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쪽 인사들은 일단 어떤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됐을 때 일단 아니라고. 잡았대요? 네. 잡았대요. 그거 사실 아니다. 그거 몰라.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일단 잡아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 묻질 않아요. 또 기자들이. 예, 국민의힘은 알아서 또 묻질 않으니 이게 뭐 어떻게 더 얘기가 이어질 수 있겠어요. 여기는 틀린 게 드러나면은 푸치하게 씹어댑니다. 물론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더 높다는 점이 사실 민주당의 강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뻥을 쳐도 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선거 때마다 우리한테 권력 달라고 이러고 있으니. 근데 어떠셨어요? 예전에 방송 패널로 나가셨을 때 그런 의혹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하셨죠?
저는 설명하는 편이에요. 예. 잡아떼는 것보다. 예, 설명하는 편. 아무래도 여당 쪽 패널이다 보니까 방어 굉장히 뭐 난처한 경우가 많죠. 많았죠. 저기 이제 조국 장관 그때 상황들이 힘들었죠. 그렇죠. 그때 또 지지층도 갈라지고. 그런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기자들 보면은 이제 YTN이나 뭐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객관적으로 느껴지는데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한번 느끼는 데스크가 특별히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젊은 기자들이 알아서 이 회사의 이 보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쪽이 막 통화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 동료 뭐 이 기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이나 이렇게 방송인들이 그런 느낌은 없던가요, 좀? 그런데 일단 제가 다녔던 YTN에서는 YTN은 그런 게 없죠. 네, 내부에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제가 본 동료들의 모습은 어쨌든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아까 부센터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고 여기 정치권에 와서 내가 그러니까 대변인 하고 아니세요? 싶은 거. 네, 대변인 겸 미디어센터 네. 부센터장.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 부센터장. 부센터장. 네. 아, 대변인. 네. 그걸 얘기 좀 어떤 일 꼭 하고 싶으신지. 아, 지금은 아까 얘기하셨던 유튜브 라이브 이재명 후보 채널에서 이재명 TV에서 유튜브 라이브 매일 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후보의 기자회견이나 뭐 행사 있으면 간담회 있으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후보님이나 당에서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고 싶고 자. 또 틈틈이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김용민 TV에 나와서 그때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2주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재학 PD의 2주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 왜? 그래요? 그러니까 김용민 TV를 안 본 거죠, 그 기자가. 이야, 참 한심합니다. 뭐 우리 언론들이 멋대로 자기가 안 들으면 사실이 아니야. 자기가 들어야만 사실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 방송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일성으로 선대위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관심이 일을 안 없어요.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기사를 내셨던데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분발하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해. 진짜 방송계 비정규직 심각하다. 제가 이제 연합뉴스에 제가 친한 앵커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한 10년 가까이 아직도 비정규직이야. 네. 근데 하루에 방송을 서너 개씩 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의 처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라는 아, 그 네. 프로그램 제가 열심히 네.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 여자 주인공 한 명이 방송국 작가잖아요.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 저도 비정규직, 패널도 비정규직이에요. 예, 비정규직도 그렇지만은 특히 그 여성 앵커들, 그거 뭐 그냥 그 분야도 거의 소비가 되다시피 해요. 아니 훌륭한 저널리스트로 그렇죠. 해를 더해 갈수록 훌륭한 저널리스트로 양성이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일을 중단시키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 네. 우리 유튜브도 같이 하는 방송인 출신 중에 기자계 아나운서 했던 분 그분 있었잖아요. 예전에 채널A하고 MBN 있을 때도 제가 굉장히 친했거든요. 이현경 앵커? 예. 정규직이고 했는데도 이제 보니까 그 자리를 잘 안 줬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유, 그럼. 그러니까 아직 우리 여성들에게는 좀 너무 먼 그런 공정의 문제입니다. 네. 공정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선 후에는 어떤 일? 대선 후에는 이게 있잖아요. 정치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돼. 아, 승리한 뒤에 그럼. 말씀이시죠? 나는 승리할 거라고 보지만은 네. 찾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누가 뭐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말고 그렇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내가 이거 잘할 것 같다. 이 정부 성공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 민주당의 어떤 앞으로의 그 승리와 수권 정당으로서의 과제를 내가 이행할 수 있다. 그걸 왜 못해 그걸?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하겠다라는 의지만이 아니라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단 저처럼 안 되면 됩니다. 남 좋은 일만 하다 저렇게 됐어요. 아니 뭐 제가 안타까워. 뭐 정제되지 않았고 아직 정제되지 않았지만 뭐 기존 정치 문법에 없는 새로운 뭐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당에서나 뭐 후보가 그러려면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네.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거. 욕 먹기 싫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먹으면 그만큼 팬과 지지자들이 붙습니다. 욕 먹는 것과 지지는 거의 비례해요? 정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욕만 한 자리에 먹고 팬과 지지자가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적극적인 목소리, 당내 정풍 운동을 얘기한다든지, 뭐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이럴 때 새가 붙고 사람이 붙고 또 돈이 붙는 건 모르겠지만 네, 인기가 붙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왕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그런 기량이 보이죠. 뭐 이번에 들어올 때도 뭐 어마어마한 또 환영 그쵸. 세레머니를 받았습니까? 비난의 그 정치인은 비난을 환영으로 들을 줄 아는 그쵸. 그런 완전히 이상한 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존경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형님이 17대 국회의원 선거 되고 18대 때 떨어지고 한동안 놀다가 낙곰수 때문에 그쵸. 불교 방송으로부터 전화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아. 울었대. 울었다는 너무 거예요. 고마웠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완전히 존재감 없는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대로 그냥 무덤 갈 일만 남았나 싶었는데 또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누군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쵸. 공격할 때도 그렇게 고마워. 정말 짜릿한 기쁨이 막 샘솟았다는 거야. 어. 드디어 나의 존재감이 이제 드디어 확인이 되는구나 하는 순간에 적어도 좀 반쯤은 이렇게 실성을 해야 정치권에서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맞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보통 이제 정치를 욕망의 경연장 이렇게 아, 얘기하는 그렇지.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 늘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정신감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 좋은 말로 자기들끼리 뭐냐 하냐면 개별 입법기관이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개별 헌법기관이나 이런 네.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벼랑 끝에 자기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정서적 외로움을 많이 맞아, 느끼는 맞아. 거예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전형적으로 개파 정치하시고 친구들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게. 줄을 잘 써야 돼. 엉뚱한 데에 줄 쓰면은 개 피보는 인간들이 아니 그게 많이 이제 있어요. 개파 아유, 정치라는 그런 거 다 이제 제가 기존 정치 문법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아니 새롭게 우선은 자기 저 몸집을 만든 다음에 체력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앞으로 마이웨이를 개파 걸어야지. 정치인데 시작부터 좋게 마이웨이 얘기하면은 걸으면은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각을 모아가는 게 정치라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또 정치 행위의 방법이 비슷한 사람들과 자주 모이는 게 그렇지. 좀 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기령 우리 센터장께 추천할 만한 계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요즘 뭐 민주당에 계보 제대로 없어요. 계보도 제대로 없고 주류와 비주류는 있지. 이제 개보는. 주류와 그래요? 비주류가 있을 뿐인데 네. 근데 꼭 주류가 될 필요는 없어요. 20년 비주류. 네, 지금 보면은 좋은 말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새록새록 다가오실 텐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 지금 선거운동 하면서 보니까 이 미디어 쪽의 전문성이 없어. 많이 취약해 있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천분만만지 몰라요. 정말요. 하실 역할이 큰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일찍 정당에 입문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거다. 한 번씩 그게 사실 특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늘 지키던 엠바고를 역사적 시점에 한 번쯤은 깨줘야지 특종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이라는 것은 개혁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역사에 배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표현은 저는 좀 과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잘 잡아서 해줘야 그러니까 이 진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늘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나는 기존과 다른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서 그 기회를 저는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단히 방송 많이 나오셔야 돼요. 아,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시고 네. 많이 싸워야 돼. 그래서 저기 김용민 PD를 저 자리에서 몰아내고 저 자리에 그럼요. 우리 저 안규경 TV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오픈하시고 아, 네. 날마다 만나시고. 예. 다 나와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나와드려야지. 나 그리고 당연하죠. 오늘은 되게 여기 훈훈하네요. 근데 이건 줘야 돼. 10만 원인데 이건 줘야 돼. 이거 안 주면은 이거 좀 벌면 되죠. 그걸 벌면 되죠. 이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대모사도 할 줄 알아요. 갑자기요? 성대모사. 여기 욕망이 가득한. 예. 아니 지금 평론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대 수단병력으로 있는데 성대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해야 될 거. 예. 당부 저는 우리 이은영 소장님 여론조사 하잖아요. 저는 정치학 개론을 위해서 개론 수준의 이야기만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현재 요즘 개발하고 있는 성대모사가 예. 송영길 대표. 성형 그게요? 그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와. 제가 아침에 멀찌로 입고 있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부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슬로건을 보니까 준비된 후보의 슬로건과 급조된 후보의 슬로건이 그 자체로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눈 감고 조금 전에 들으니까. 유세하고 계시던데 야, 너무 언제 오셨어요? 아니 가까이서 후보님 많이 이제 어, 접하시잖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저도 행사 진행할 때 몇 번 뵌 게 전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자면 저는 사실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뭐 가지고 있는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에는 굉장히 공감을 했지만 제가 어디 나가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을 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존 미디어에서 만들었던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찾아봤어요. 요즘은 기존 미디어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나 각종 의혹들을 조목조목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 놓고 이제 뭐 영상도 끌어다가 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좀 잘못된 생각이었다, 편견이었다, 오해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뵈니까 생각보다 수줍음이 많으신 샤이하죠. 성격이 같았어요. 네. 그런 분이에요. 예. 쳐야지. 전에 그 MBTI 검사를 한번 받았대요. 음. 이재명 후보가 시장 되기도 전이고 아마 변호사 시절에 받으신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가 이걸 딱 보더니 막 붙잡고 우셨대. 그래요? 이렇게 개날픈 성품을 가지신 분이 이 험난한 일을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왔냐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거 유형원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 물어봤는데. 예, 예. 그렇지. 뭐 저도 이제 시장 되기 전부터 알던 관계인데 약간 사소한 말다툼하면 바로 사과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하시나? 그래요? 아니 그래서 막 현장에서 즉석 연설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하시나 신기해요. 오늘도 보니까 부산, 대구, 네. 대전에서 했는데 하나도 안 똑같다는 거야. 연설이. 그저 박근혜는 말이죠. 2012년에 똑같이 해. 한자도 틀림없이. 그래서 어느 날 김용민이가 한번 씹혔대. 내가 저기 낙검수 일원으로서 박근혜하고 신천지하고 이상한 관계다. 수상한 관계다라고 했더니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곳마다 낙검수의 김용민 씨가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날은 귀에서 콤프레이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 얼마나 씹어내든지 한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카메라 기자들이 한 군데만 가서 촬영해도 그때- 나머지 뭐 볼 것도 없어. 다 똑같으니까. 예, 그럴 정도였어요. 예. 지금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표를 좀 얻기 위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방향으로 좀 선거 운동이라든가 참 좋네요.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는 그래서 그 생각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의혹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제가 해소해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재명 후보가 일은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찍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봐야 하는 게 안타까운 게 이게 기존의 언론이 해야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각자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진심이라고 느껴졌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제 기자회견 진행할 때 네. 이제 영입 인재분들이 뒤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오, 그리고 예. 행사가 끝나고 후보가 나가실 때 영입 인재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본인의 명함을 후보께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서 바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의 영상을 윤석열 후보 영상을 윤석열 같았으면 네, 지금 너무 웃긴 영상이 하나 떴는데 뭐가 떴어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해서 아니 나는 멀티플레이가 원래 가능해요. 멀티셔요? 멀티플레이가 멀티 가능해요. 멀티셔요? 예. 예전에 내가 저기 그 라면 먹으면 저도 운전했었어요. 예. 이게 농담이고. 예. 아니 윤석열이 지금 유세를 벌이는데 네.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가 다 날아갔어. 이거 어떡하라고. 안 되잖아, 요새. 예. 좀 막역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종이가 다 날라가. 소리가 다 날아갔어요. 지금 그때 스타들이 난리가 났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뭐 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조금 선배로서 당부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싶은 부분이긴 한데 네. 보통 이제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능적인 역할, 보조로서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스스로의 자기 가치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언론 개혁에 방점을 찍고 일을 한다. 네. 이런 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YTN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나머지 이제 봤을 때 언론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뭐 가짜 뉴스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편향성이 같아요? 아니면 상업주의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언론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일단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깊이 공감하고 그런 조언을 선배로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승리한 뒤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스스로 많이 권력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네. 제가 그 뉴 있죠. 보니까 그 3분 뉴 있죠.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아, 네. 여파도 큰데 요새 보니까 이제 변상복 앵커님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또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많이 노조에서도? 네, 노조 변상복- 복수 노조 아니에요? YTN이? 네. 노조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한쪽에서 나왔나 봐요. 방송 근데 노조도 있고, 네, 말씀하신, 네. 그래서 변상복 앵커님 시대로 이제 맨날 방송 아. 같이 하셨으니까 어떤 분이신지 변상욱 선배에 대해서 나온 건 노조 성명이 아니고 기자들 몇 명들의 네. 기자들이 제가 시민들, 알기로는 노조들 많이 많은 분들. 11분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나온 게 네, 아니구나. 제가 뭐 겪은 변상욱 선배는 신사 같은 분이시고 배울 점이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약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럼. 생각이 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뉴스에서만 다루시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대화할 때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약자들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런 걸 늘 신경 써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생각나는 게 예. 제가 처음 변상욱 선배를 만났을 때 선배가 홈페이지 즐겨찾기에 이런 걸 해두면 좋아라고 해주셨던 그런 뭐 환경 관련 신문, 그다음에 뭐 장애인 관련 언론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쭉 주셨고 이제 기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아유. 주셨고 제가 그 목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안규령 부센터장께서는 앞으로 정말 이 스피커, 민주당의 스피커, 달라진, 젊어진 그리고 그러니까요. 좀 더 스마트해진 그런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본인 자신도 목표를 대통령을 꿈꾸면서 가야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저는 네. 그 대통령을 꿈꾸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아니 왜 못해? 못할 줄 뭐가 근데 있어? 아까 언론 개혁 말씀하실 때 제가 왜 주춤했냐면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언론 탄압이 맞아요. 연상되는 발언을 맞아요.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들이 지금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좀 치우친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 스스로 그러면 윤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용민 우리 앵커님 밟으면 바로 대통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제 생에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생망이고요. 예. 다음 태어날 때는 좀 이제 막말도 안 하고 또 살 좀 빼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결점이 뭐지? 덜 먹고 예. 어디 이제 오찬이나 이런 조찬 가면은 네.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기만 한다는 거야 사람들 얘기야. 왜 이러면 저지 못합니다. 조찬 기대 많은데. 네, 그래요. 하여튼 욕먹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네. 네, 또 그리고 또 화제에 오르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이게 사실 맞아요. 저 사람은 반듯하다 예의 바르다 그 의미 없습니다. 맞아요. 정치권에서는. 네. 그래서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그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회가 될 때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를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좀 화제가 되고 영향력을 키워야 누군가 내 그렇지. 목소리를 들어주는 난 것인가. 열심히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열심히 씹었더니 관심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아. 너무 씹으면 안 되는구나. 너무 씹으면 안 돼. 네. 적당히 씹어야지. 네. 이 완급 조절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도 좀 깊이 새겨주시면.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진심을 언젠간 알아주시지 않을까. 아니 저는 뭐 이제 글 넣고 진짜 안규경 앵커는 씹더라도 유효하게 필요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의 명분이 있는 그런 씹기로 나가야지. 저는 어디서 나를 뒤에서 한번 씹었다 이 얘기 들으면 두고두고 머릿속에 두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제 진짜 그렇게 기회가 되는- 생각해요? 아니 이제 직접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가 뻘소리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때리는 때가 그쵸. 그냥 막 그냥 뼈를 발라버리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실패의 케이스고 성공 케이스를 찾아서 우리 무럭무럭 이렇게 또 정치권에 새로운 희망이 돼주시면 아니 어떨까. 김용민 앵커가 나는 글로써 이야기하는 내 귀에도 계속 아유 선배님. 내기에도 별 들려.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날이 많이 남았어. 자 그리고 우리 안기령 앵커님 제가 뭐 서로 이제 도와주는 말들을 하는데 지역구를 정하세요. 국회의원부터 도전해야 됩니다. 네. 일단 우리 김용민 앵커 식구로 들어오세요. 아니 뭐 당연히 같이 이제 가는 라인을 건데. 여길 타면 돼. 당연히 같이 가는 김용민 건데 우선 내가 정치를 하겠다. 어디 지역을 터잡고 가겠다.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민병두 형님 얘기 한 번만 해주시죠. 병두 형. 민병두. 병두 형, 저 요즘 괜찮으시잖아요. 민병두 형이 원래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홍준표하고 한번 동대문에서 붙다가 떨어졌어. 그렇죠.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이 형님이 이때부터 4년 동안 매일같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그 민병두 형을 안 본 동대문 유권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정치하겠다 도와달라 그러면은 운동화를 선물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 미창이 다 닳도록 다니라고. 그렇게 우리 안기령 앵커님께서 부센터장께서 정치에 기왕 들어오셨으니 여기서 내가 한번 취업을 한 말은 안 되죠. 네. 뭔가 내가 한번 여기서 결정을 한번 내보겠다 하신다. 운동화 몇 문 신으세요? 네? 운동화 몇 미리 신으세요? 아, 저 235 235 신습니다. 아니 네. 235를 신을 수도 있습니까? 285는 285를 신어야 280도 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잘하시는 곳도 좋고 네. 내가 이 동네에는 내가 좀 안다 싶은 곳을 정하셔가지고 도전하시면 어떨까? 아 이렇게 도전하는 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요. 음. 맞아요. 뭐 자로 자꾸 재고 네, 네, 저를 보고 또 많은 청년들이 그럼.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를 네.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냥 뭐 어디서 공천 주겠지? 절대 안 줍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가 특혜를 받았는데 낙곰수 바람 때문에 게다가 또 정봉주 의원의 지역구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아무 경험도 없는데도 제가 이제 전략 공천으로 해서 낙하산 타고 내려갔지. 야, 그럼 됐어야 되는데. 됐어야 됐는데 떨어졌고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패배의 원인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그래 1년 동안 거의 대가리 박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역위원장 자리를 또 내놓고 그랬는데 너무 아픈 얘기다 이거. 네, 그래 우리 저 안기영 앵커님은 큰 정치인한테 도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리 많아요 지금 민주당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자리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그렇지. 그치. 분명히 아니 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뭐 시장이 된다든지 뭐 도지사가 된다든지 왜 그 도전 못합니까? 아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남은 기간 제가 유세 현장에서도 좀 뛸 것 같은데 그러면 뛰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셔야 돼. 그래서 나는 아니 시장도 좋겠다. 야 정말 젊은 여성 시장의 도시. 거기 로마만 있으란 법 없잖아요. 아 거기 가서 살고 싶네. 그렇죠. 한국에서 생각만 해도. 나와야지.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있으니까 질시 어린 시선으로도 보고 기대 어린 시선으로도 보는데 안기경 앵커님은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등에 지고 서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서 가시면 어떨까. 이 되도 않는 그런 컨설팅을 해요. 이게 성공 사례가 돼서 컨설팅을 해야. 여기 세 명은요 컨설팅할 네. 그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살짝 좀 우리 세 명은. 기다려. 여기 세 명 컨설팅할 때 이렇게 받으면 안 이야기를 돼. 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래서 거울 삼아서 여기가 안 한 일만 아유, 선배님들. 예. 그래서 우리 안기경 부센터장은 정말 성공한 정치인이 제가 됐습니다. 선대위 대변인 1.4일 했습니다. 1.4일. 예, SNS에 찾아오시면 나와요.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그 우리 캠프에 많은 일들이 또 이제 남아 있고 또 하실 역할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일단은 주시겠습니까? 남은 기간은 대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거고요. 다른 생각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승리를 위해서 음. 모든 힘을 다 쏟을 계획이고요. 이걸 네네. 보시는 여러분도 주변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언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좀 널리 알리고 홍보해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주변에 요즘은 또 밥가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밥가리. 좋은 공약이나 뭐 잘못된 오해 같은 것들을 널리 바로 잡아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정말 좋은 분이 우리 민주당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 정치가 한결 더 스마트해지고 또 반듯해지고 젊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JM 투데이. 투데이. 왜 웃어요? 아, 오늘 너무 따뜻하셔서. 따뜻한. 예. 아, 그전에 엄청 지난번에도 괴롭혔던 따뜻하긴 모양이네, 했어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따뜻하긴 했어요. 네. 지난번 따뜻한 것과 오늘 따뜻한 건 좀 예, 다른 오늘은 약간 예. 엄마 같아요. 엄마 같은. 네, 이런 이제 예.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예. 조언해주는 엄마. 이제 다 같았어요. 망한 집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희망을 가는 딸내미 같잖아요. 한 명은 제대로 키우자 우리가. 예, 진짜 그렇죠. 제대로 예, 키워보자. 아, 그리고 이거 방송되고 있을 시간에 저 이재명 TV에서 라이브 하고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렇군요. 네. 또 이 방송할 시간에 이동영 TV에 또 김용민이하고 또 우리 이은영 소장님이 또 나오십니다. 아, 정말요? 이 정체성이 대체 무엇인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JM 투데이 이재명 TV, 네. 이재명 TV 우리 또 같이 사회 보시는 이재명 분이 TV. 네. 우리 센터장이신데 네. 네. 이정헌. 네, 저는 네, JTBC 이정원. 앵커. 네, 그래요. 아, 목소리가 너무 네. 좋으셔서 그분은 이제 노래를 해도 아주 잘하실 것 같다는. 예전에 뭐 성악을 조금 맞아, 맞아. 취미로 그 돈이야, 역시. 노래는 김용민 앵커도 잘하지 않습니까? 노래 못합니다. 노래 못해요. 성대모사가 되는데? 아, 성대모사 잘 되는 거, 성대모사 잘 되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노래 되게 잘하실 것처럼 음. 보이는데. 난 노래 잘 못합니다. 저는 단일화만 잘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생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JM 투데이로 바로 넘어가시죠. 안 되는구나. 이동영 TV로 또 넘어오시고 세 개 다 켜놓으세요. JM 투데이, 세 개 다 켜놓으시면 돼요. 세 개 다 켜놓으시고 하나 먼저 소리를 활성화시키시고 나면 다 이제 소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정치생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그리고 안진영 부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